철원의 칼바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끝을 가장 강렬하게 찌르는 건 차가운 눈내음이 아니라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역겨운 휘발유 냄새입니다. 하얀 눈이 덮인 연병장 한가운데 광기에 젖은 목소리가 스피커도 없이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오달수 존장이 횃불을 허공에 미친 듯이 휘두르며 악을 씁니다. 더 부어! 아주 콸콸 쏟아부어!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간 횃불이다! 거대한 전나무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인 강하은의 머리 위로 끈적하고 차가운 액체가 들이부어집니다. 낡고 찢어진 이등병 군복 사이로 스며드는 휘발유가 얼어붙은 살갗을 독하게 파고듭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백 명의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어깨를 들썩입니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헌병들의 차가운 총구가 겨누어져 있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오달수 준장이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타오르는 횃불을 당하은의 발치로 던집니다. 지옥에 가서 따뜻하게 보내라! 이 쥐새끼 같은 년아! 이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붉은 화염이 휘발유에 젖은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삼키며 맹렬하게 솟구칩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치고 불길이 시야를 가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불길 속에 비친 강하은의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오직 사냥터에 풀려난 맹수의 섬뜩하고 차가운 살기만이 이글거릴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이 지옥 같은 화형식이 거행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철원의 겨울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낡은 군용 트럭의 짐칸을 때리는 거센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의 울부짖음처럼 고막을 찢어놓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서스펜션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짐칸에 짐짝처럼 실린 신병들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캔버스 천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 맹렬하게 휘몰아칩니다. 그 짐칸 구석, 흙먼지 뒤집어 쓴 벙거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신병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강하은입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국군 중장의 별 3개 대신 갓 전입온 이등병의 작대기 하나가 초라하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챙 아래 번득이는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이 아닌 힘없고 나약한 신병 강이병으로 위장해 이 썩어빠진 부대의 가장 밑바닥으로 잠입하는 중입니다. 트럭이 멈춰선 것은 전방사단의 일반 막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눈밭을 비추는 곳, 바로 사단장 관사 옆에 위치한 오달수 준장의 호화 별장이었습니다. 엔진 시동이 꺼지자마자 정적을 깨고 욕설이 날아옵니다. 인솔 하사가 트럭의 뒷문을 발로 쾅 차며 소리칩니다. 전원 하차! 동작 봐라 이 군뱅이 새끼들아! 오늘 안에 제설 작업 못 끝내면 니들 목숨도 끝인 줄 알아! 신병들이 우르르 트럭에서 뛰어내립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무릎까지 쌓인 눈이 군화를 집어삼킵니다. 강하은도 비틀거리는 척하며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서 있는 곳은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뿐이지만 불과 10m 앞에 별장하는 딴 세상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그 온기가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때 별장의 창문이 살짝 열리며 감미로운 재즈 음악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신병들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것은 버터에 구운 쇠상급 소고기의 기름진 향기였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병사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요동칩니다. 강하은은 숨을 죽인 채 창문 안쪽을 주시합니다. 실내 중앙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오달수 준장이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빛이 감도는 크리스탈 와인잔이 들이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핏기가 살짝 비치는 두툼한 스테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포크로 고기를 찍어 입안 가득 넣고는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신음소리를 냅니다. 오달수 준장이 옆에 서 있는 부관에게 거만하게 손짓하며 말합니다. 이봐,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 우아한 식사 시간에 방해되게. 부관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폭설 때문에 진입로가 막혀서 신병들을 시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오달수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창밖의 병사들을 벌레 보듯 힐끗 쳐다봅니다. 저런 냄새나는 것들이 내 집 앞을 서성거리는 것 자체가 불쾌해. 빨리 치우고 꺼지라고 해. 아, 그리고 음악 소리 좀 더 키워. 삽질 소리 듣기 싫으니까. 창문이 닫히고 음악 소리가 더 커집니다. 밖은 다시 지옥 같은 추위만이 남습니다. 야, 뭐해? 삽 안 들어? 선임병의 고함과 함께 강하은의 손에 낡아빠진 플라스틱 삽이 쥐어집니다. 장갑조차 지급받지 못한 그녀의 손은 이미 붉게 얼어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서걱, 서걱. 얼어붙은 땅을 긁는 삽질 소리가 재즈 음악에 묻혀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하은은 묵묵히 눈을 퍼나릅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앳된 얼굴의 동기병사가 훌쩍거리며 문물을 훔칩니다. 얇은 여름용 전투복을 겹쳐 입은 탓에 온몸을 사시나로 떨듯 떨고 있습니다. 동기병사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며 속삭입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강하은은 삽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플라스틱 자루가 으스러질 듯 삐걱거립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군대는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군인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백골부대의 현실은 착취와 유린 그 자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별장의 현관문이 벌컥 열립니다. 술기운이 오른 오달수 준장이 모피 코트를 걸치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다 먹고 남은 스테이크 뼈다귀가 들려 있습니다. 오달수가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는 셰퍼드에게 다가갑니다. 덩치가 송아지만한 그 개는 윤기가 흐르는 털을 자랑하며 꼬리를 흔듭니다. 오달수는 남은 고기 덩어리를 갯밥 그릇에 툭 던져줍니다. 우리 장군이 많이 먹어라. 저기 있는 거지 새끼들보다 네가 훨씬 귀한 몸이니까. 개는 고기를 개걸스럽게 뜯어먹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십 명의 병사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과 비참함이 서려 있습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 그것이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병사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강하은의 시선이 오달수와 그가 키우는 개, 그리고 굶주린 병사들을 번갈아 훑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군의 사기를 꺾고 병사들을 노예로 부리는 이 작태야말로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병사들은 취사장 뒷모당으로 끌려가듯 이동합니다. 식사 집합 1분 내로 튀어와. 식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찌그러진 양동이에 담겨 나온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이 아니었습니다. 살얼음이 둥둥 뜬 정체불명의 국물,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맹물에 고춧가루만 푼 말 그대로 똥국이었습니다. 밥은 꽁꽁 얼어 숟가락조차 들어가지 않는 떡진 덩어리였습니다. 병사들은 언손으로 식판을 들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국물을 마십니다.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생존을 위해 뱃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때 취사장 뒤편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병들 식판 놓고 집합, 교육 시간이다. 강하은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중사 계급장을 단 덩치 큰 사내와 뱀처럼 눈매가 사나운 소위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소위 수금조라 불리는 인간들입니다. 중사가 몽둥이로 자신의 손바닥을 탁탁 치며 신병들을 위협적으로 훑어봅니다. 자, 날씨도 추운데 형이 짧게 말한다. 우리 부대는 전통이 있어. 안전관리비라고 들어봤나? 너희가 여기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제대하려면 보험을 들어야지. 인당 50만 원, 지금 당장 집에 전화해서 송금해라.
강하은의 옆에 서 있던 안경 쓴 신병이 울먹이며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중사님, 저희 집은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습니다. 저번 달에도 보냈는데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사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릅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안경 쓴 신병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밭에 꼬꾸라집니다. 안경이 깨져 피와 함께 눈 위에 흩어집니다. 중사가 쓰러진 병사의 머리를 군홧발로 지식이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여기가 사회인 줄 알아? 이 새끼 영창 보내기 전에 콩팥이라도 팔아서 가져오라고 해. 옆에 있던 소위가 낄낄거리며 거듭니다. 야, 너무 세게 때리지 마. 상품가치 떨어지잖아. 어차피 쟤네들 보급품 빼돌린 거 장부에 정리하려면 머릿수가 맞아야 한다고. 강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쓰레기들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맨손으로 테러리스트 5을 제압했던 그녀에게 저런 동들은 준비운동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오달수 준장의 비리장부,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몸통인 최 소장의 연결고리까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차답게 가라앉히며 넘어진 동료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넘어진 병사의 깨진 안경 아래 비칩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신병의 것이 아닙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 오늘 밤 이 눈보라 속에서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강하은이 쓰러진 병사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저놈들이 뱉은 말 전부 피로 갚게 해줄 테니까.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집니다. 마치 다가올 피해 폭풍을 예고하듯 철원의 밤하늘이 검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은이 불타는 전나무에 묶이기 직전까지 목격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 구석, 낡은 컨테이너 뒤편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타격음이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를 비집고 강하은의 귀에 꽂힙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파괴할 때 나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습니다. 강하은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꽁꽁 언 눈을 밟는 군화 소리조차 죽인 채 그림자처럼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갑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사내가 보입니다. 2명은 서 있고 1명은 차가운 눈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서 있는 자들의 어깨에는 무궁화가 닥쳐 있습니다. 중령과 대령. 이 최전방 부대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병사는 흙투성이가 된 야상 점퍼를 입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붉은 피가 하얀 눈이로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사내, 오달수 준장의 신복인 박대령이 쓰러진 병사의 배를 군홧발로 걷어찹니다. 박대령이 가래침을 퇴 뱉으며 비열하게 이죽거립니다. 이 독한 새끼 보게. 야, 강이병, 너 진짜 뒤지고 싶냐? 네 누나가 보냈다는 그 돈 어디다 숨겼어? 옆에 서 있던 중령이 킬킬대며 거듭니다. 형님, 이 새끼 입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관물대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 숨겨둔 봉투가 있던데 그걸 끝까지 없다고 잡아떼지 뭡니까? 강하은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강이병. 흔한 성씨였지만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그녀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닥에 쓰러진 병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눈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쉬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형형한 오기로 번들거립니다. 강이병이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그 돈은 제 동생 수술비입니다. 니들 같은 쓰레기들 술값 하라고 모은 돈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게가 무섭게 박대령의 군홧발이 병사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펑!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병사가 다시 눈밭에 나뒹굽니다. 박대령이 흥분한 듯 씩씩거리며 허리춤에서 가죽장갑을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야, 벗겨! 이 추운 날씨에 벌거벗겨서 매달아 놓으면 정신 차리겠지. 옷 속에 숨긴 거 없는지 샅샅이 뒤져.
중령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거칠게 병사의 멱살을 잡고 낡아빠진 야상 점퍼의 지퍼를 잡아내립니다. 찌직. 오래된 지퍼가 비명을 지르며 열립니다. 강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잠입수사구 뭐고 눈앞에서 병사가 죽어가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전신 근육이 스프링처럼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령이 병사의 낡은 내복마저 우악스럽게 잡아 뜯습니다. 찍! 얇은 천이 찢어지며 병사의 마른 상체가 드러납니다. 사르르는 칼바람이 맨살에 닿자 병사의 몸이 크게 움찔거립니다. 하지만 강하은의 시선은 병사의 추위 따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립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만 같습니다. 병사의 오른쪽 어깨부터 쇄골을 타고 내려오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타 녹아내린 살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마치 일그러진 별 모양과도 같은 기이한 형상. 강하은의 내리에 10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현장의 기억이 폭음처럼 터져나옵니다. 타닥, 타다닥.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 매캐한 연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서 어린 하은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대들보가 불에 타 무너져 내리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누나, 피해! 작은 손이 그녀를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불타는 나무 기둥이 어린 남동생의 작은 어깨를 덮쳤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들려오던 동생의 비명. 그때 동생의 어깨에 새겨진 상처. 그녀를 살리기 위해 대신 짊어졌던 그 끔찍한 별 모양의 낙인. 강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쓰러져 있는 저 병사, 피투성이가 된 채 악으로 버티고 있는 저 아이가 바로 민재였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맸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동생 강민재. 박대령이 흉터를 보고 징그럽 떠는 듯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우 씨, 몸뚱어리가 이게 뭐야. 무슨 괴물 딱지 같은 걸 달고 다니네. 보기 역겨우니까 빨리 치워버려. 그 모욕적인 말이 강하은의 이성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붉은 경고등이 맹렬하게 회전합니다. 작전 중지, 은밀 행동 해제.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아닌 동생을 지키려는 누나, 그리고 분노한 암사자일 뿐입니다. 눈밭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폭발음처럼 들립니다. 콰직.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강하은이 중령의 팔을 낚아챕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중령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습니다. 중령이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뒹굽니다. 아, 내 팔, 뭐야 이 새끼는. 박대령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칩니다. 눈앞에 나타난 왜소한 신병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눈, 살기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가 박대령을 겨눕니다. 강하은은 쓰러진 민재 앞을 막아서며 낮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씹어뱉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마. 그녀의 등 뒤에서 민재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봅니다. 피로 얼룩진 시야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왜소한 등. 어딘가 익숙합니다. 아주 오래전 불길 속에서 보았던 누나의 마지막 뒷모습과. 민재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부릅니다. 누나. 그 한마디가 강하은의 심장을 후벼팝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려 합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쇳소리가 바람을 가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그림자. 오달수 준장의 경호실장이 휘두른 진압봉이 강하은의 후두부를 정확히 가격합니다. 퍽! 둔탁하고 묵직한 타격음. 강하은의 시야가 순식간에 하얗게 전멸합니다. 뇌가 흔들리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녀였지만 동생을 찾았다는 충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급소를 가격당한 데미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쓰러진 민재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안 돼, 민재야. 박대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하게 웃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귓가에 들려옵니다.
깜짝 놀랐네. 이 미친 신병 새끼가. 야, 묶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밤 파티의 메인 이벤트는 이 두 남매로 한다. 아주 화끈하게 태워주지. 군화발이 지시겨지는 소리, 질질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동생의 신음소리.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이 처박히며 강하은의 의식이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 위에 떨어진 자신의 붉은 피와 그보다 더 붉게 타오르던 10년 전 그날의 불꽃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의식은 빛이 아닌 살가죽을 태우듯한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강하은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기둥에 밧줄로 칭칭 감겨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발치에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기름을 머금은 마른 나뭇가지들이 타닥타닥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달수 준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불길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그는 마치 오페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횃불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달아! 활활 달아! 건방진 하극상 분자들에게 어울리는 최후다. 오늘 밤 이 연병장은 너희 남매를 위한 거대한 화장터가 될 것이다.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하얗게 표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전우가 그리고 낯선 신병이 산채로 불타는 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감히 총구를 겨누고 있는 헌병들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불길은 혀를 날름거리며 강하은의 군화 미창을 핥았습니다. 박대령이 뒷짐을 진 채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립니다. 뜨겁지? 조금만 참아. 금방 뼈만 남게 해줄 테니까. 감히 헌병대장의 팔을 부러뜨려. 내년이 지옥에 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 옆에서 중령 하나가 기름통을 들고 서서 불길을 약해질세라 나무 뿌리 쪽으로 휘발유를 더 끼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아주 캠프파이어가 따로 없군요. 냄새 한번 고소하겠습니다. 기름이 뿌려지자 불길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고 검은 연기가 강하은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길에 휩싸인 강하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포는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살기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 안, 혀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기절하기 직전 본능적으로 어금니 뒤편에 숨겨두었던 얇고 날카로운 조각, 특수전 임무수행 중 포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초소형 면도날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속눈썹을 태우려던 찰나 강하은은 입안에서 능숙하게 면도날을 굴려 입술 사이로 밀어냈습니다. 고개를 꺾어 어깨에 뺨을 비비는 척하며 그녀는 면도날을 손가락 끝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묶여있는 손목의 관절을 비틀어 뼈를 어긋나게 만드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정교한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슥, 슥, 타오르는 장작 소리에 묻혀 굵은 밧줄의 올이 끊어지는 미세한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허리쯤까지 올라왔을 때 등 뒤를 조여오던 압박감이 툭 하고 사라졌습니다. 오달수 준장이 불길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진 듯 두 팔을 벌리고 외칩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정의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부대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타오르던 크리스마스 트리의 한쪽 면이 산산조각 나며 터져나갔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솟구친 불티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오달수와 그 측근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연기와 불꽃의 장막을 뚫고 하나의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화염지옥에서 부활한 악귀처럼 온몸에 그을음을 뒤집어 쓴 강하은이 바닥을 구르며 착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 굵은 전나무 가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화염을 머금은 심판의 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박 대령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집니다. 뭐야? 어떻게 풀었어? 강하은은 대답 대신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속도를 초월해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전설로 불리던 발키리의 기동. 그녀가 휘두른 불타는 나뭇가지가 허공을 가르며 묵직한 파공음을 냅니다. 붕!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기름통을 들고 있던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뻗었지만 강하은의 일격이 더 빨랐습니다. 불붙은 가지 끝부분이 중령의 명치를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퍽! 중령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과 함께 핏덩이가 튀어나옵니다. 충격으로 몸이 기역자로 꺾인 그가 뒤로 나동그러지며 들고 있던 기름통을 놓쳤습니다. 쏟아진 기름 위로 불티가 옮겨붙으며 바닥에 불길의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지는 중령의 어깨를 딛고 도약해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회전했습니다. 그녀의 군화발이 벼락처럼 내리꽂힌 곳은 멍하니 서 있던 박 대령의 쇄골이었습니다. 우직! 섬뜩한 파열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집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끔찍한 소음입니다. 박 대령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강하은이 가볍게 착지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 대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박 대령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내 동생을 괴물이라고 했나? 박 대령이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헛소리를 내뱉습니다. 살려! 으악! 강하은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멀쩡한 오른쪽 팔을 잡고 망설임 없이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뚝! 건조한 나뭇가지가 꺾이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박 대령의 팔이 귀괴한 각도로 뒤틀렸습니다. 으악! 내 팔! 내 팔! 박 대령의 처절한 비명이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강하은은 쓰라기를 버리듯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오달수 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살개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근육들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그을린 얼굴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오달수 준장의 경호실장이 다급하게 진압봉을 꺼내들며 강하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특전사 출신으로 꽤나 실력 있는 자였습니다. 묵직한 진압봉이 강하은의 머리통을 노리고 날아옵니다. 붕! 하지만 강하은에게 그 공격은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까딱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불타는 나뭇가지를 경호실장의 얼굴에 찔러 넣듯 내밀었습니다. 칙! 뜨거운 열기에 경호실장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하은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경호실장의 턱을 올려치고 이어서 팔꿈치가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퍽! 억! 단 2번의 타격, 숨이 턱 막힌 경호실장이 무릎을 꿇으며 고꾸라졌습니다. 강하은은 쓰러진 그의 등을 밟고 넘어서며 오달수 준장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달수 한 명뿐이었습니다. 주변의 헌병들이 뒤늦게 총을 겨누려 했지만 강하은은 이미 오달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불길에 휩싸인 옷자락이 펄럭이며 마치 화염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오달수 준장이 뒷걸음질치며 엉덩방아를 찝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의 악기를 보며 턱을 딱딱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감히 장군에게? 강하은이 그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오달수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등진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장의 신, 발키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불타는 나뭇가지를 바닥에 꽂아 넣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봐라. 니놈들이 태워 죽이려 했던 게 누군지. 강하은은 자신의 찢어진 군복 상의를 거칠게 젖혔습니다. 그 으름으로 피로 얼룩진 내복 사이로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 2개가 짤랑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것, 또 하나는 10년 전 실종되었을 때 민재가 남기고 갔던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안에 고여있던 피를 뱉어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지휘권은 내가 접수한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뒤편에서 불타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흩날리는 불꽃 사이로 강하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썩어빠진 군대를 도려내고 내 동생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겠다는 처절한 응징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재가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길 속에 우뚝 선 누나의 모습, 어릴 적 자신을 구해주던 그 영웅의 모습과 겹쳐지며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하은은 그 작은 부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동생을 잃지 않겠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파고든 면도날이 살을 베었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은 그녀를 깨어있게 하는 각성제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입니다. 오달수 준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공포는 이내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거렸습니다. 권력에 취해 잊고 살았던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장성 지금용 K5 권총이었습니다. 철컥, 금속끼리 맞물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타오르는 불길 소리를 뚫고 강하은의 귀에 꽂혔습니다. 오달수가 비명을 지르듯 악을 썼습니다. 죽어! 이 미친년아! 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서 죽으면 그냥 반란군이야! 총구가 강하은의 미간을 향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삼켰고 누군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방아쇠에 걸린 오달수의 검지손가락에 하얗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인매가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오른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뻗은 곳은 오달수의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군화 그 안쪽 깊숙한 곳으로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오달수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강하은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휙! 탁!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오달수의 얼굴을 강타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오달수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조준이 흐트러진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은 밤하늘을 향해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탕! 고막을 찢는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쓰러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달수는 얼얼한 뺨을 감싸주며 바닥에 떨어진 물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가죽으로 된 지갑 같은 물건이 눈밭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불길의 빛을 받아 그 안에 박힌 금속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달수의 시선이 그 물건에 박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세 개의 별, 그것은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과 직책이 오달수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제7기돈 군단장 중장 강하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달수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뇌가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며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넉마가 된 군복, 그을 얼굴, 짐승처럼 날뛰던 여자가 군단장, 내 직속 상관의 상관이라고? 강하은이 천천히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맹수처럼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오달수의 심장을 짓밟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오달수의 코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군화로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툭 하고 걷어찼습니다. 신분증이 미끄러져 오달수의 무릎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북풍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준장 오달수, 네 놈 눈에는 이게 장난감으로 보이나? 오달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 스르르 미끄러져 눈밭에 파묻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윙! 윙! 연병장 밖의 어둠을 찢어발기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내는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쿡쿡쿡쿵!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부대 정문의 바리케이드가 종이장처럼 박살났습니다.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 수십 개가 동시에 연병장을 비쳤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것은 일반 헌병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방탄 헬멧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특수임무대 SDT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군단 직할 헌병대의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헌병대장의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무장 해제! 움직이면 발포한다! 반복한다! 움직이면 즉시 사살한다! 수백 명의 무장 병력이 순식간에 오달수와 그의 부하들을 포위했습니다. 붉은색 레이저 조준점 수십 개가 오달수의 머리와 가슴에 촘촘히 박혔습니다. 하늘에서는 두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공격 헬기 한 대가 저공 비행을 하며 연병장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의 하강풍에 눈보라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것은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강하은 군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이었습니다. 오달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의 뇌가 공포라는 신호만을 미친 듯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이 고개를 돌려 주저앉은 오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내 부하들 밥그릇 뺏어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내 동생을 불태워 죽이려 해? 그녀가 허리를 숙여 오달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끓는 기름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건 군법회의의 감도 아니야. 넌 오늘 여기서 내 손에 죽었어야 했어. 운 좋은 줄 알아라. 그 순간 오달수의 다리 사이로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란 물이 회색 군복 바지를 적시며 눈밭 뒤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관략근의 통제력마저 앗아간 것입니다.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강하은은 혐오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더러운 새끼, 쌀 게 없어서 오줌을 싸.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 즉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확보해! 개머리판이 오달수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어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헌병들은 짐승을 다루듯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령과 중령 그리고 강하은을 공격했던 경호실장까지 모조리 제압당해 눈밭에 얼굴을 파묻혔습니다.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헌병대장이 달려와 강하은 앞에 부동자세를 취하며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은 경례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불타 무너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잔에 넘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병사. 강하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달수를 짓밟던 패왕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의 조급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그녀는 동생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민재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피와 멍으로 얼룩진 얼굴, 퉁퉁 부어오른 눈.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누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쿨럭거리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힘겹게 들어올린 그의 손이 누나의 그을린 뺨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강하은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누나, 진짜 누나야?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강하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누나가 왔어.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재야. 강하은의 시선이 민재의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어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화재 속에서 자신을 감싸한다가 생긴 흉측한 화상 흉터가 별 모양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흉터 위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흉터를 적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왜 연락 안 했어? 왜 혼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 민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피 때문에 그 미소조차 아파 보였습니다. 누나, 군인 됐네. 그것도 아주 높은. 그래, 누나 대장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 건드린 놈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릴 거야.
강하은은 민재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 타오르는 불길의 열기 속에서 남매는 10년 만에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을 포위한 수백 명의 헌병들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일반 병사들도 이 순간만큼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끝에 피어난 기적 같은 재회, 그 압도적인 슬픔과 기쁨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하은은 동생을 아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이 다시금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헌병대장을 향해 낯찍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군인관 불러 당장 헬기에 태워.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끌려가는 오달수와 그 일당들을 향했습니다. 저 쓰레기들 헌병대 지하간방에 쳐넣어.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내가 직접 신문한다. 충성,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복창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민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강하은은 민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다시 거세지며 눈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강하은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USB를 떠올렸습니다. 민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오달수와 그 윗선인 최 소장의 비리가 담긴 증거. 이제 시작이야. 강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달수는 꼬리일 뿐입니다. 몸통은 더 높은 곳에, 더 따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눈 덮인 최전방에서 시작된 불길은 그 썩어 빠진 몸통까지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가는 동생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 군대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눈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그 어떤 눈보라로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잡고 헬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하은은 들것에 누운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민재의 숨소리는 헬기의 진동 속에서 위태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홀로 버텨온 동생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조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육군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하자마자 강하은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세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바람 속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의료진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헌병대 완장을 찬 낯선 무리가 헬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전우를 맞이하는 따뜻함 대신 범죄자를 대하는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하은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은 파충류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소속 박 대령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서류 한 장을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강하은 중장님, 지금 이 시각부로 귀관의 모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강하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부하들을 구해낸 지휘관에게 돌아온 것은 경례가 아니라 직무 정지 명령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박 대령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 동생은 지금 치료가 시급해. 비켜. 하지만 박 대령은 물러서기는커녕 턱짓으로 뒤에 서 있던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장한 헌병 2명이 민재가 실린 들것을 의료진에게서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강하은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가 헌병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는 순간 박 대령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강민재 이병은 현재 탈영 및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치료보다 조사가 먼저입니다. 강하은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탈영? 절도? 니놈들 눈에는 저 상처가 안 보여? 고문당해서 죽어가던 아이야. 박 대령은 짐짓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강민재 이병은 부대 적응에 실패한 관심병사였고 앙심을 품고 자해 공갈을 벌였다고 하던데
그리고 누나라는 작자가 삼성 장군이라는 계급을 이용해 현장 지휘관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강하은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팩트? 저들이 말하는 팩트가 얼마나 역겨운 조작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헬기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하은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내용은 강하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육군 최전방 부저에서 여성 고위 장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부하 장교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연병장에서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오달수가 민재를 불태우려던 장면, 병사들이 공포에 떨던 장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로지 강하은이 오달수의 얼굴을 군홧발로 지시기는 장면과 헌병들을 제압하는 장면만이 슬로모션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갑질 장군의 민낯, 동생 감살려 군 기간 문란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붉은색으로 번쩍였습니다. 강하은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역공,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대한 오해 움직임이었습니다. 박대령이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최 소장님께서 전하랍니다. 군대는 계급이 깡패지만 정치는 여론이 깡패다라고. 중장님, 너무 뜨겁게 사셨어. 이제 그만 식을 때도 됐지. 최 소장, 국방부 내의 실세이자 오달수의 가장 든든한 뒷배. 그 늙은 구렁이가 드디어 굴 밖으로 머리를 내민 것입니다. 강하은은 분노로 전신이 떨려왔지만 지금 당장 날뛰는 것은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지는 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미어 넣었습니다. 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민재도 정의도 모두 끝장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절대영도의 차가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 여론이 깡패라고 했나? 박대령은 강하은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여유를 되찾으며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알아들으셨다니 다행이군요. 당분간 대기발령 상태로 조사실에 계셔야겠습니다. 아, 강민재 이병은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병동으로 모시죠. 면회는 글쎄요, 수사가 끝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질극이었습니다. 민재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는 협박. 강하은은 민재가 실려가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동생이 멀어져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들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민재는 정말로 자살이나 의문사로 위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민재가 목숨 걸고 건네준 USB의 딱딱한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저들의 심장에 박을 말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분명 그녀의 몸을 수색하여 증거를 멸멸하려 들 것입니다. 강하은은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워. 박대령이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강하은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헬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병기가 스스로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가면서 강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이 그들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조사실은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덜거덕거리는 환풍기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철제 의자에 앉아 벽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철문이 열리고 박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 소장의 기름진 얼굴이 화상통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최 소장은 고급 위스키 잔을 흔들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 중장, 내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의 위신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 여자가 너무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군대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역겨웠습니다. 강하은한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군대를 말아먹은 건 병사들 고혈을 빨아먹는 당신 같은 기생충들이지. 최 소장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잔을 탁자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미 동생놈 목숨줄이 누구한테 있는지 잊었어? 당장이라도 그놈 호흡기 떼버릴 수 있어. 의료과실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강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린 척할 때 보이는 짐승의 본능적인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건드리지 마. 최 소장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껄껄 웃었습니다.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불명예 전역한 뒤 조용히 사라진다. 그럼 네 동생은 살려주지. 둘째, 끝까지 발악하다가 남매가 나란히 시체 안치소에 들어간다. 시간은 오늘 밤까지 주지.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박대령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태블릿을 참겨들었습니다. 들으셨죠? 펜이 칼보다 강하고 권력은 그 펜을 쥐고 있습니다. 강하은 씨, 당신은 그냥 싸움 좀 잘하는 군인일 뿐이에요. 이 판을 뒤집을 힘 따위는 없다고요. 박대령이 나가고 육중한 철문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막. 그러나 문이 닫히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하은의 입꼬리가 귀괴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된 두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판을 뒤집을 힘이 없다고?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안 깊숙한 곳에서 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속 조각을 뱉어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기 직전 민재의 옷핀을 몰래 떼어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강하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옷핀이 수갑의 열쇠 구멍을 파고들었습니다. 틱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수갑의 톱니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풀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조사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지하 벙커의 구조도가 3D 영상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07 시절 대테러 훈련을 위해 수십 번도 더 외웠던 국방부 지하 시설의 도면이었습니다. 최 소장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사냥개를 우리에 가둘 때는 그 우리가 사냥개보다 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맹수는 상처 입고 구석에 몰린 어미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강하은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모서리의 통증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우산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주지. 조사실 밖 복도에서는 헌병들의 군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 얇은 철문 하나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상병기가 목줄을 끊고 사냥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강하은의 시선이 환풍구를 향했습니다. 좁고 더럽지만 자유로 통하는 길, 그리고 복수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흐를 피는 그 눈보다 더 붉고 더 뜨거울 것입니다. 반격의 서막은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환풍구 안, 쥐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미세한 마찰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강하은은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 차가운 금속 통로를 기어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폐를 찔러왔지만 기침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민해져 벽 너머에서 울리는 미세한 진동조차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안에는 체온으로 미지근해진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하은의 뇌리에 조금 전 의무실에서 민재와 나눴던 찰나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직전 붕대가 감긴 손으로 민재가 그녀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나, 놈들이 날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이거야. 오달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백업해둔 비밀 장부,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야.
강하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생은 이 작은 메모리칩 하나 때문에 그렇도록 모진 고문을 당하고 불타는 나무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에 동생의 피와 눈물, 그리고 놈들의 추악한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풍구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 바로 지금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풍구 덮개의 나사를 손톱 끝으로 소리 없이 돌려 빼냈습니다. 아래쪽에서 둔탁하고 거만한 목소리들이 웅웅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최 소장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자, 다들 너무 심각해하지 맙시다. 강하은 그 친구가 유능한 건 사실이지만 군의 기강을 흔든 건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용히 전역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징계위원회라기보다는 승리를 자축하는 연회장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달수 준장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역시 소장님의 해안은 따를 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프장 부지건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천장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강하은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웠습니다. 3m 아래 고급 카펫이 깔린 바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몸을 던졌습니다. 쿵! 육중한 착지 소리와 함께 대회의실 한가운데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웃고 떠들던 장성들의 동작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붉은 액체가 카펫을 적셨습니다. 최 소장이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하은? 네가 어떻게 여기를? 먼지 구름 속에서 강하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군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에 묻은 검댕.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그곳에 있는 별들 모두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걸음을 옮겨 최 소장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총을 겨누려 했지만 강하은의 살기어린 눈빛 한 번에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하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저녁식을 논의하시는데 당사자가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최 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건방진, 탈옥에 무단 침입까지. 네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헌병, 뭐하고 있어?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 문이 열리고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USB를 꺼내들어 보였습니다.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끌어내려면 끌어내 보시죠. 하지만 이 안에 든 게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여기 있는 분들 중 절반은 옷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달수 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저거 막아! 당장 뺏어! 오달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강하은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를 발로 차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오달수가 나뒹굴었습니다. 강하은은 헌병들이 주춤하는 사이 재빠르게 회의 테이블 중앙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USB가 코트에 꽂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타닥, 탁.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둬! 당장 멈추지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백골부대 군수비리 내역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거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금액과 그 돈이 흘러들어갔을 차명 계좌들이 적나라하게 그려놨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한 다른 장성들이 웅성거리며 최 소장과 오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강하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음성 파일 01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강하은이 나무에 묶여 있을 때 오달수가 뱉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야, 걱정하지 마. 이번에 삥땅 친 난방비 절반은 국방부 최 소장님 용돈으로 들어갔어. 그 양반이 내 뒤를 봐주는 한 병사놈들 몇 명 얼어 죽든 아무도 신경 안 써. 2년 태워 죽이고 사고사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회의실에 죽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오달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소장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음해야. 감히 상관을 모함해? 강하은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분노조차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쓰레기를 바라보는 경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달수의 집무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최 소장이 오달수에게 직접 현금 사과 상자를 건네받으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이 고화질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소장님? 강하은의 질문에 최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일반 헌병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군수기관은 국군 방첩사령부 DSC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최무식 소장 그리고 오달수 준장 두 사람을 군형법상 횡령, 살인 미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방첩사 요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최 소장과 오달수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장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미친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최 소장은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만이 그의 절규에 대답했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오달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내 진급이, 내 돈이. 강하은은 끌려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최 소장의 귀에 대고 그가 조금 전 그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여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들리십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실은 그 펜을 부러뜨립니다. 당신은 그냥 부패한 군인일 뿐이에요. 이 판을 뒤집을 힘 따위는 없다고요. 최 소장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가진 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원들이 그들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비명과 욕설이 메아리 쳤지만 이내 문이 닫히며 그 소리마저 단절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강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하은의 찢어진 군복과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중장, 자네가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벌일 줄은 몰랐네. 강하은은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피 묻은 손을 들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장관을 향했습니다. 보고합니다. 백골부대 3중대 소속 병장 강민재 외 다수의 병사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인권유린 그리고 군수비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제 동생이 그리고 제 부하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따뜻한 방에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저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의 행동은 군법상으로는 징계감이나 군인의 정의로서는 훈장감이야. 이번 일은 내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네. 그리고 장관의 시선이 스크린에 띄워진 비리장부를 향했습니다. 이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칼자루, 자네에게 쥐어주지. 전분에 대한 특별 감사를 허가한다. 강하은 중장이 총괄하게.
그 순간 강하은의 귓가에는 시스템 알림음이 아닌 통쾌한 승리의 판파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리의 몸통은 잘라냈지만 최전방에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강하은은 뒤를 돌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쪽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곳에는 오달수의 잔당들이 남아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을 터였습니다. 기다려, 민재야. 누나가 간다. 강하은은 대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진군가처럼 웅장하고 결연하게 들려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눈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씻겨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서막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강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청소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헬기 로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하은은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차창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위를 덮은 하얀 설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워 보이는 설원 위로 불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무전기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비명과 잡음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GP203, 적의 기습이다. 반복한다. 적의 기습. 3시 방향 철책이 뚫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GP203, 그곳은 동생 강민재가 근무하고 있는 최전방 감시 초소였습니다. 그녀는 조종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속력 더 올려, 당장! 헬기가 굉음을 내며 전방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강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비리 장군들을 쓸어버린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30분 전 GP203 인근 순찰로. 칼라 같은 바람이 강민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민재는 K2 소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앞서 걷는 전우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입대 동기인 진수였습니다. 눈 덮인 숲을 사이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라니일 수도 있었지만 민재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 그는 즉시 자리에 멈춰서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뒤이어 고막을 터트릴 듯한 굉음이 순찰로를 뒤흔들었습니다. 땅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민재의 몸이 붕 떴다가 거친 눈밭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명현상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멍한 시야 속에서 하얀 눈 위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지는 광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민재야, 엎드려! 흐릿해진 청각을 뚫고 진수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너머의 숲에서 검은 그림자 4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만서림 없이 개머리판으로 진수와 다른 2명의 전우를 가격했습니다. 퍽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살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지만 놈들은 이미 기절한 진수를 방패막이 삼아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놈들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야시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놈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더니 민재를 향해 짧게 점사했습니다. 눈앞에 눈덩이가 튀어올랐습니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안 돼, 진수야, 이 개자식들아. 민재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기어서라도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멀어져 가는 친구의 축 늘어진 다리가
눈 위에 긴 핏자국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 강하은이 도착한 곳은 4단 지휘통제실 벙커였습니다.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벙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 무전기 잡음, 장교들의 고함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상황판 스크린에는 GP203 교전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성큼성큼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장교들이 그녀의 기세에 놀려 멈칫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현재 아군 3명이 피랍되었습니다. 북측이 MDA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응 사격을 허가해 주십시오. 지금 쏘지 않으면 놓칩니다. 강하은은 참모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채듯 빼앗아 귀에 댔습니다. 나다, 강하은이다. 현재 사망 보고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령부의 작전처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기름진 목소리. 바로 국방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강 중장, 마침 잘 왔군.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어. 강하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복잡하다니요. 아군이 눈앞에서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응 사격하고 추격조를 보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강하은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강 중장, 진정하게. 지금 북측과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이야. 이 시기에 전면전 위기를 고조시킬 순 없어. 강하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하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 부하들이 끌려가고 있다고요. 알아. 하지만 대의를 생각해야지. 3명이야. 단 3명 때문에 5천만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 셈인가. 강하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겁니까?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사무적으로 내뱉었습니다. 현 위치 고수해. 절대 발포하지 마라. 그리고 피랍된 병사들은 이미 전사한 것으로 처리해.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이야. 뚝! 통신이 끊겼습니다. 강하은은 멍하니 끊긴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사 처리, 국가를 위한 길, 그 단어들이 뇌리에서 맴돌며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현장의 무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여기는 203, 놈들이 보입니다. 아직 사거리에 있습니다. 쏘게 해주십시오. 제발 쏘게 해달란 말입니다. 진수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무전기를 잡은 동생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전 참모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중장님, 사령부 명령은 대응 금지입니다. 어떡합니까? 병사들에게 발포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까? 강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이성적인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늑대의 눈, 아니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파괴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명령, 그따위 개소리가 명령이라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상완판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튀고 장교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강하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라. 내 병사는 내가 지킨다. 국가가 버린다면 내가 국가가 되어서라도 구한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통신병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신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령부와의 연결 전부 끊어. 네, 하지만 중장님, 그건 항명입니다. 군법 회의에. 끊어. 강하은의 호령이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통신병은 울며 겨자먹기로 메인 통신 케이블을 뽑아버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부의 감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벙커는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강하은은 현장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GP203, 들리나? 나는 강하은 중장이다. 치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민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야? 민재야, 지금 당장 지혈하고 대기해. 지원 병력 따위 기다리지 않는다. 강하은은 재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707 특임대 시절 입었던 낡고 해진 검은색 전술조끼가 드러났습니다. 허리춤에는 대검이, 허벅지에는 권총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벙커 안에 있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고스트를 발동한다. 상부의 명령은 없다. 오직 나의 명령만 존재한다. 나는 지금 직접 현장으로 간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중장님, 위험합니다. 혼자서 북으로 넘어가실 생각입니까? 강하은은 문고리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밤을 예고하는 사신의 미소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린 놈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유령이 함께 갈 거니까. 강하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바람조차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살기를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헬기의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의 포효였습니다. 강하은이 떠난 벙커 안 끊어진 통신선 옆에서 작전 참모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이건 반역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스크린에 비친 피랍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먹 역시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부와의 연결은 끊어졌지만 예하부대와의 연결은 살아있었습니다. 전 병력 전투 준비, 중장님을 엄호한다. 이 밤 DMZ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설이라 불리는 발키리의 진짜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는 듯한 맹렬한 기세로 불어닥쳤습니다. 벙커에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둔탁하게 울렸지만 강하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북쪽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비무장지대의 숲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차되어 있던 전술 차량의 트렁크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무기고가 드러났습니다. 강하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계가 조립되듯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자신의 몸을 살인병기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탄창이 소총에 결합되는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놀이쇠를 당겨 약실에 탄환을 밀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장갑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허벅지에 찬 권총, 조끼에 가슴팍에 꽂힌 섬광탄 2개, 그리고 발목에 숨겨진 단검까지. 모든 무장은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관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당황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장님, 제발 멈추십시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부관은 강하은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상부의 허가도 없이 단독으로 북쪽 GP를 타격한다니요.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군사 재판은 물론이고 중장님의 모든 커리어가 끝장날 겁니다. 강하은은 소총의 멜빵끈을 조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습니다. 지금 내 동생이, 내가 키운 내 새끼가 저 차가운 바다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놈들이 내 동생의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고 있다고. 강하은은 부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압도적인 살기에 부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했습니다. 강하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단순한 군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둥지를 침범당한 어미짐승의 본능적인 관계였습니다. 나는 군인이기 전에 내 동생의 누나이자 부모다.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몸을 사린다면 나는 더 이상 누나도 지휘관도 아니다. 그저 껍데기일 뿐이지.
그녀는 시선을 돌려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그림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707 특임대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최정예대원들, 팀 알파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무장을 마친 채 침묵 속에서 그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지휘관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소총을 들어 올리며 짧고 굵게 외쳤습니다. 두려운 자는 남아라. 하지만 내 병사라면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대원들은 일제히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척 하는 금소금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맹세였습니다. 가자, 놈들에게 지옥을 배달하러. 강하은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검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설원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뼈, 뛰어, 뼈, 뛰어, 뼈, 뛰어, 뼈, 뼈, 뛰어, 뛰어, 뼈, 뛰어, 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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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DMZ의 숲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을 밟으면서도 강하은과 대원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UDT와 707을 거치며 뼈에 새겨진 침투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밤의 일부가 된 것처럼 숲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는 규칙적인 잡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강하은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방 200m, 적 GP 확인, 보초 2명.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 속에서 적의 벙커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에는 북측 경계병들이 소총을 맨 채 입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호흡을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며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저격수에게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하나,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손가락 둘을 폈습니다. 둘, 동시 타격. 저격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소총을 견착했습니다. 강하은 역시 자신의 소총을 들어올렸습니다. 차가운 개머리판이 어깨에 밀착되었습니다. 조준경 십자선 중앙에 경계병의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순간 퓨, 퓨. 두 번의 파열음은 눈 밟는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두 명의 경계병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강하은은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입.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팀 알파가 벙커 입구로 쇄도했습니다.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역겨운 공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강하은은 야간 투시경을 올리고 소총에 부착된 전술 조명을 켰습니다. 지하 1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조선놈, 맷집 하나는 조금기래. 조금만 더 버티라. 불로 지지면 입을 열겠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하은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놈들이 민재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 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하은은 대원들에게 섬광탄을 준비시켰습니다. 진입 3, 2, 1. 그녀가 손가락을 접자마자 대원이 문을 박차고 섬광탄을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쾅!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백색 섬광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눈! 뭐야! 적들의 당황한 비명이 터져나오는 찰나 강하은이 가장 먼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동시에 잔혹했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눈을 감싸주고 비틀거리는 적군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강하은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탕! 장교의 가슴에 두 발의 총탄이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녀는 총구를 돌려 구석에서 소총을 집어들려는 병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탕! 병사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방 안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확보! 클리어! 클리어! 배원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5초 만에 방 안에 있던 4명의 적군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강하은은 거친 숨을 내쉬며 방 중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있는 남자.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어깨에는 오래전 화재 속에서 누나를 구하려다 생긴 별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민재야. 강하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소총을 등 뒤로 돌리고 다급하게 민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야, 눈 좀 떠봐. 누나 왔어. 누나가 왔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민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 사이로 흐릿한 초점이 강하은을 향했습니다. 나? 민재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누나야? 그래, 나야. 하은이 누나야.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하은은 밧줄을 끊기 위해 단검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재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함정이야. 나가야 돼. 뭐? 강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알고 있었어. 누나가 올 거라는 걸. 여기는 미끼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 삐, 삐. 방 구석 시체 더미 아래에서 기계적인 비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하음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색 LED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C4 폭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원 퇴피, 엎드려! 강하은은 비명을 지르며 민재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동상을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벙커를 집어삼켰습니다. 화염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뒤섞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하은은 무거운 잔해를 밀어내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등 뒤가 불에 타는 듯이 뜨거웠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그녀의 품 안에서 민재가 콜목거리며 먼지를 뱉어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감싸안은 덕분에 직접적인 폭발은 피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으로 인해 민재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파. 정신 차려. 여기서 나가야 돼. 강하은은 이를 악물고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팀 알파 대원들도 하나둘씩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어 보였지만 퇴로가 막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무너진 벽 너머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하, 강하은 중장, 쥐새끼처럼 잘도 기어들어왔군.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달수 준장이었습니다. 거기가 네 무덤이다. 남조선의 영웅이 북측의 도발에 휘말려 장렬히 전사했다. 시나리오가 아주 완벽하지 않아? 오달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동굴처럼 울리는 벙커 안을 맴돌았습니다. 불을 질러라. 쥐새끼들을 훈제구이로 만들어주지. 곧이어 벙커의 환기구를 통해 매캐한 연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입구를 봉쇄하고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강하은은 민재를 부축한 채 연기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짙은 살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귀에 입을 맞추듯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잘 들어. 누나가 약속했지?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녀는 허리춤에서 마지막 남은 섬광탄 하나와 대검을 고쳐잡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죽지 않아. 놈들이 지옥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주겠어. 강하은은 대원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벽을 뚫는다. 이 벙커의 구조상 가장 약한 벽면 뒤에는 놈들의 탄약고가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도박이었지만 앉아서 타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폭파 준비! 대원이 벽면에 성형 자격탄을 부착했습니다. 강하은은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오달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노려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오달수. 네 놈의 목을 따러 내가 간다.
쾅쾅! 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강하은은 연기를 뚫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포효가 폭발음보다 더 크게 지하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내지르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죽음 같은 정적뿐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굴뚝처럼 치솟아 올라 하얀 눈보라와 뒤섞이며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하 벙커의 입구는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로 막혀버렸고 그 틈새로 매캐한 화약 냄새와 살타는 역겨운 악취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감찰단과 오달수 준장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깨끗한 군화에는 흙탕물 한 방울 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 소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달수를 다그쳤습니다. 이봐 오준장,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강하은 중장이 정말 저 안에 있었던 게 확실해? 오달수는 비릿한 미소를 감추며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소장님. 북측 특작부대의 기습 폭파였습니다. 강 중장님께서 부하들을 구하려다 그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달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북한군의 소행으로 위장한 폭발 사고, 영웅의 비극적인 죽음, 이 모든 시나리오가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눈엣가시 같던 강하은만 사라지면 이 부대에서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너진 벙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외치던 그 별이 저 차가운 돌무더기 아래 묻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 소장은 혀를 찢찢 찼습니다. 골치 아프게 됐군. 삼성 장군이 전방 시찰 중에 전사라니. 이거 보고서 쓰려면 머리 꽤나 아프겠어. 일단 철수하자고. 날씨도 추운데 여기서 더 볼 게 뭐 있나. 감찰단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였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돌이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거친 쇠붙이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 중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뭔가 있습니다. 오달수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 소장과 감찰단원들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검은 실루엣 하나가 아른거렸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악귀처럼 그 형체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벅, 저벅. 군화가 자갈을 지식이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마침내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전쟁의 화신이었습니다. 강하은이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곳곳이 불에 타 찍져 있었고 드러난 피부는 화상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만은 그 어떤 불길보다 더 뜨겁고 푸르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의식을 잃은 마지막 부상병이 엎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녀는 기어이 부하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에는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오는 그것은 끔찍하게 훼손된 시체였습니다. 적의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군인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연병장을 지배했습니다. 오달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 강하은은 오달수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하얀 눈 위에 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업고 있던 부상병을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들에게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병사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길은 어머니처럼 다정했습니다. 살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명령은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이 황급히 부상병을 이송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강하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서 있는 최 소장과 오달수 준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에 감찰단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 소장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중장, 자네 꼴이 그게 뭔가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강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소장과 오달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그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질질 끌고 오던 적 지휘관의 시체를 오달수의 발치에 쓰레기처럼 내던졌습니다. 투박한 소리와 함께 시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오달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강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명확했습니다. 보고, 이게 내 보고서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오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놈이 뒷구멍으로 빼돌린 정보 덕분에 들어온 쥐새끼지. 내가 머리통을 날려버렸다. 오달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중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강하은은 허리춤에서 피 묻은 대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 소장과 오달수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찌르는 대신 대검을 눈 바닥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던졌습니다. 화상으로 짓무른 그녀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이 벙커 안에 갇혀있던 내 병사들, 니놈들이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내 새끼들이다. 내가 다 데리고 나왔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녀의 시선이 최 소장에게 향했습니다. 소장님, 추우십니까? 따뜻한 상황실에서 커피나 마시며 보고를 기다리시니 추우시겠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부하들은 지금 살이 찢어지는 추위와 불길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부하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망칠 궁리를 해? 최 소장은 강하은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삼성장군, 군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계급장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야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누나! 민재였습니다. 그 으름투성이가 된 민재가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강하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중장님, 아니 누나, 살아있었어.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지옥불 속에서 걸어나와 자신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연병장을 뒤덮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강하은 중장님 만세! 그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강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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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 진정한 지휘관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뼈저리는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연병장에 병사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벙커의 폭발음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달수와 최 소장은 그 거대한 함성의 파도 속에 고립된 조각배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그리고 강하은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민재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성녀처럼 고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오달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오달수의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기대해라, 오달수.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내 동생을 건드리고 내 부하들을 사지로 몬 대가 아주 천천히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강하은이 뒤를 돌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우렁찬 경례구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하은은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피 묻은 군화를 끌고 사령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패배자들의 공포와 승리자의 위험이 동시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별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다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가장 맑은 햇살이 비치기 마련입니다. 피비린내와 화양 연기로 자욱했던 백골부대의 연병장 위로 거짓말처럼 평온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공기는 어제의 그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 속에 더 이상 썩은 내나 공포의 냄새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고소하고 기름진 사람 사는 냄새가 부대 전체를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취사장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타고 퍼지는 냄새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부대에서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푹 고아는 사골국물의 진한 향기, 그리고 매콤달콤하게 볶아지는 돼지고기의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식당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퉁퉁 불어터진 라면이나 멀건 배춧국을 배급받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줄을 섰을 병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선 취사병의 국자질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오늘은 군단장님이 쏘시는 특식이다. 고기 반, 국물 반이다. 식판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무국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투명한 국물 아래로 큼직하게 썰린 소고기가 듬뿍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과 김이 서린 흰쌀밥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병사가 숟가락을 입에 넣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의 젓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육즙과 따뜻한 국물의 온기,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이었습니다. 병사는 입안의 밥을 억지로 삼키며 문시우를 불켰습니다. 진짜 고기입니다. 무보다 고기가 더 많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는 입가에도 밥풀과 함께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임마. 밥맛 떨어진다. 다 먹고 한 그릇 더 받아. 취사반장이 오늘 제한 없단다. 식당 밖 내무반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칙탁. 병사들은 보급관이 새로 불출한 방한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솜이 다 빠져나가 넝마 같았던 예전의 옷은 이미 소각장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두툼한 오리털 파카가 병사들의 얼어붙은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한 병사가 새 방한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발을 구를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와, 등에서 땀이 납니다. 진짜 따뜻합니다. 그 모든 풍경을 사령부 집무실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벽난로 안에서 참나무 장작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실내를 아늑하게 비췄고 방 안에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코코아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강하은은 머그잔 2개에 김이 피어오르는 핫초코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삼성 장군의 정복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동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어깨에 붕대를 감은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하은이 머그잔을 민재 쪽으로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달그락,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호호 불며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달콤한 거품이 묻자 강하은이 손을 뻗어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재의 오른쪽 어깨, 붕대 아래 감춰진 흉터가 있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불타는 집에서 자신을 밀쳐내고 대신 기둥에 깔렸던 동생. 그날의 화상 자국은 별 모양처럼 기이하게 남아 평생 민재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가 바로 그녀가 동생을 다시 찾게 해준 이정표였습니다. 강하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그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습니다. 어릴 적 누나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그 순박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아니야 누나, 하나도 안 아파. 진짜로. 그는 코코아 잔을 내려놓고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누나의 손, 수많은 훈련과 전투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누나가 왔잖아. 지옥불 속으로 날 구하러 왔잖아. 그거면 됐어. 난 그거면 충분해. 강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발키리도 동생 앞에서는 그저 미안함 많은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춥게 하지 않을게. 다시는 배고프게 하지도 무서움에 떨게 하지도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해. 그때 창밖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강하은이 묶여 화형당할 뻔했던 그 끔찍한 나무였습니다. 오달수가 인간 횃불을 만들겠다며 기름을 뿌렸던 죽음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을린 나뭇가지를 털어내고 그 위에 반짝이는 전구들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마다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종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이 쓴 소원 쪽지들이었습니다. 강하은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과 함께 나무 근처에 모여있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병사가 나무에 매달린 쪽지 하나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김일병의 소원. 어머니, 이번 휴가 때는 꼭 살쪄서 가겠습니다. 우리 부대 밥이 너무 맛있어서 걱정입니다. 와하하! 병사들의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다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익명입니다. 사령관님, 당신이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당신처럼 부하를 위해 목숨 거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대장님. 순간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진심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수백, 수천 장의 쪽지들. 그것은 더 이상 저주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감사였으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병사들의 다짐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나무가 이제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전구의 불빛이 눈 쌓인 연병장을 따스하게 비추고 바람에 흔들리는 쪽지들은 마치 하얀 낯빛대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강하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누나, 저거 봐. 진짜 크리스마스야.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강하은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DMZ의 겨울바람도 겹겹이 쌓인 철책선의 긴장감도 오늘만큼은 이 따뜻한 온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쾌감보다 더 묵직하고 복수의 완성보다 더 달콤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는 행복이었습니다. 강하은의 입가에 비로소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재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어서와 우리의 봄으로.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내려앉아 지난날의 핏자국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비로소 DMZ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안위와 계급장을 모두 걸고 부하들을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강하은 중장의 선택. 현실에서 내 밥그릇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동료를 위해 상사에게 맞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하은이었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이 평화를 깨트리려는 더 거대한 어둠, 북쪽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